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공포 속에 있는데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재산이 공개가 때마침 또 이때 됐습니다. 물론 뭐 매년 이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미룰 이유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자,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 이게 뭐 요즘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속된 말로 부자는 보수, 서민은 진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좀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지난해 대비 재산 증가 순위 1, 2, 3위만 놓고 보면요. 박덕흠 통합당 의원이 36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고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28억 3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역시 여기도 안양 아파트를 팔아서입니다. 3위는 박정 민주당 의원인데 역시 26억 정도 올라서 마포 건물값이 상승했습니다. 자, 정당별 다주택자 국회의원을 살펴봤더니 미래통합당이 단연 과반 이상 52명, 더불어민주당은 못지않게 29명이 있습니다. 민생당 무소속 소속이었고요. 자, 돈이 뭐 그냥 많은 것 자체만 가지고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고 가지고 있는 집이나 건물이 올랐다고 해서 그 역시도 뭐 좀 부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요구는 할 수 없는데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것이 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 민주주의 정치에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픔을 잘 알 거야. 예. 또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 그렇게 평소에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근데 사실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압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익을 가장해서 사익을 얻으려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직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정치가 편한다면 과연 이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 안에서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을 다 팔까요? 더 삽니다. 또 집이 두 채 이상 팔아라. 안 팝니다. 착한 국민들만 팔아요. 팔고 나면 집값이 또 오르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부에 실망하고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불을 누리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난해 재산에 비교할 때 아파트 값이 올라서 아파트를 팔아서 건물값이 올라서 20억, 30억까지 오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에 이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막론하고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값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 텐데 이번에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공직자들은 온갖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은 국회의원들도 1년에 1억 이상 늘어날 만큼 부자들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이빨은 또는 달콤한 얘기에 속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그덕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의원들마다 다르고 지금 보좌관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의원들이나 보좌관의 월급을 좀 물어봤더니 뭐 보좌관급은 한 4,500선이 되고 의원들은 한 달에 이것저것 한 1,000만 원 가까이 갖고 가신다고 하는데 공사나 뭐 일부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임금을 조금 어렵니까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중에서 몇 명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서 15만 원 지자체가 지금 주고 있는데 뭐 100만 원까지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이마저도 국가 재정을 우려하거나 효과가 미심쩍다,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하여튼 재산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의 재산은 그간 어떻게 증감이 있었는지 보죠. 청와대 참모 49명 중에서 16명이 다주택자, 1주택자는 26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주택, 김조원 민정수석이 2주택,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3주택,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 뭐 단순히 그냥 집 개수만 놓고 보고 지역은 이제 화면에 나오신 대로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자, 이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한 채 남기고 다 팔자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던 분인데 물론 아직 이제 임기 중에 있으니까 언제 팔지 모르겠습니다. 파실까요? 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사실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업무 연관성으로 돈 벌지 마라.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재산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업무를 가지고 돈 버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그 장관들도 그렇고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게 문제예요. 서민들은 뭐 지금 통합당이 경제 폭망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원 70%가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폭망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은 호황이에요. 국민들만 폭망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곳이 법을 만드는 국회와 청와대인데, 청와대와 국회가 부동산,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일하시는 분의 3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면은 도대체 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여든 야든 막론하고 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으로 뭐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보유세에 대해서 중과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머뭇머뭇 정책이 중과세가 안 되는지가 지금 이들의 재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다음 국회에서는 제발 이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든 야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과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 박창환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